세상사 모든 고민과 결정의 순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이 직접 선택합니다. 시청자 참여 토크쇼 생생 토크 마냥 나라면. 네,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마다 네. 금요일 생생 토크로 11월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안개가 꽤 많이 끼었더라고요. 심하더라고요. 네, 안개를 헤치고 나오신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생한 식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마당 생생 토크 마냥 나라면 오늘 이야기 주제는 윤한기 선생님의 멋진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황혼유가 행복합니다. 보물 같은 우리 손주 돌봐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넷.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황혼유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좋은 아침.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얼쑤. 윤한기 선생님, 뭐야, 이제 그냥? 연세도 있으신데 몸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황혼유가가 웬 말씀이요? 아니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황혼유가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이고, 참말로 저기 내가 나이가 지금 나이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운데 78세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살 더 먹는데, 근데 내가 지금 78세로 보여? 안 그러죠? 아이고, 남들이 그러는데 한 20살은 더 젊어 보인대, 20년은. 자,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우리 손주들 돌보고 황혼유가 하다 보니까는 몸도 마음도 그냥 건강해지고 기쁘고 그래서 행복한 거요. 안 돼요, 글쎄 그리는 못합니다. 안 돼요, 아버님. 우리 어머니도 그 곱던 얼굴에 황혼유가 하시다가 주름살 생기고 이렇게 꼿꼿하던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해져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난감하네.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황혼유가를 해요? 안 되지요. 아이고. 아니야, 해야 돼. 네, 아유, 부모님은 자식 걱정하시고 자식은 부모님 아이고. 생각하는 아주 아름다운 대화를 봤습니다. 그나저나 50대처럼 보이는 윤한기 형님과 함께하는 오늘 생생 토크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만약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생생 토크의 주제 공개합니다. 이른이 넘어서까지 손주를 돌봐줘야 할까요? 돌봐주면 안 될까요? 네, 사실 요즘 젊은 부부들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젊은 부부 두 쌍 중에 한 쌍이 부모님께 육아의 도움을 와. 받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두 쌍 중에 한 쌍이면 뭐 절반이니까요. 그렇죠. 한 집 걸러 한 집이란 얘기인데 뭐 평생 자식 농사 지으셨는데 이제는 손주 농사까지 지어야 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사실은 할바 할마 이런 말이 좀 어색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색하지도 네.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표해서 11년차 황혼육아를 하고 계신 가수 박일준 씨와 아들 형우 씨가 설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일은 넘어가지고 뭐 황혼 육아를 해?
그럼 말이 되냐? 아 되죠. 뭐가 돼? 아 됩니다. 아 이렇게 젊으신데 사실 저기 우리 윤항희 선생님보다 3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아니, 야, 너 좀 등치를 봐. 너 3만 원 내가 내 등치 2배야. 제가 드릴게요. 아니 주는 건 싫어. 그런데 2배인데 내가 지금 황혼 육아를 하네. 지금 너 지금 봐봐라.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지금 절대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66이야. 네. 우리 아 44세로 보이나요? 아 66이야. 너 니네 엄마도 66이야. 그리고 내가 몸이 매일 달러.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이따 아침마당 끝나고 나서도 몸이 달라. 그런데 그거 항원 육아를 하라고 70이 넘어서 그것도? 아 근데 아버지 좀 부탁드리는데 우리 중학교까지만 좀 키워주십시오. 뭔 학교? 네, 중학교. 됐다고 그래. 나는 절대 못 봐. 아이. 볼 수가 없어 나는. 사실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맞벌이도 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어디다 맡겨놓을 시설도 없고 요즘에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좀 아버지 좀 봐주세요. 좀 중학교 때까지만.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바라지는 않아요. 네. 중학교 때까지만 좀 봐주시면. 야, 그래 중학교 네. 때까지 봐줘. 손녀를 내가 낳냐 네가 낳지?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 좋죠. 내가 보니까 네. 그 집은 그 집은 황혼 육아를 아버지가 할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황혼 육아를 받아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네. 돌봐도요. 황혼 솔직히 육아를. 말하면 손주들 보시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다. 그렇지. 그럼 된 거지. 야, 나는 솔직히 아니라 초등학교까지만 내가 봐줄 수 있어. 초등까지만 딱 봐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야, 니네들 참 나쁜 놈들이야. 왜 나쁘냐? 아니, 지네 생각만 하지. 애비 생각은 절대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 어른들이 그런다니까. 그건 아니에요. 형우 아들아, 네. 언제 철들래? 우리가 60살까지는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70살은 절대 안 되거든요. 나도 우리 손주를 갖다가 60살까지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어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보니까 그래 내가 참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일을 했다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힘들 때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먹는 것부터 달라요. 그냥 우리는 토속적인 걸 좋아하는데 애들은 그게 아니거든. 양식이나 뭐 중식이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밥상부터 다르죠? 어디 그것뿐이에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 와르르 데려와요. 그럼 애도 손님이 좀 힘듭니까? 이 손님들을 잘 모셔서 보내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남느냐? 빨래가 남아요. 그 세탁기도 넣을 수 없는 빨래. 이거 손빨래해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60이란 나이는 손주를 위한 나이지 내 나이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70 되면 정말 손주를 보냈어요, 지 집에.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내가 오죽하면은 늙는 게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 아유, 남능미 씨. 네. 그렇게 손주를 봐주면서 열심히 활기차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건강하신 거예요. 맞아요. 왜 그걸 생각을 못해? 안 봐줘도 건강합니다. 아니야. 동생 네. 제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황혼 육아가 어머니께 큰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손주 재롱 보면서 어머니께서 활력을 찾으신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아유, 그래 애기 보는 재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실까. 맞아 어머니께서 손주 보는 재미에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하셨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맞아. 근데 제가 진짜로 아까 박일준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침마당 시작할 때랑 끝나고 날 때가 몸이 다르다고. 근데 제가 진짜로 어제 어머니 얼굴이 다르고 오늘 어머니 얼굴이 다르고. 그럼. 제가 저희 어머니가 60세 되시던 해에 시집을 갔거든요. 근데 얼마나 곱고 이쁘셨는지 몰라요. 정말 새색시같이 고우셨는데 세상에 우리 애기 8년 동안 봐주시다가 요즘 얼마나 진짜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내려앉으셔가지고 이게 애가 크잖아요. 클수록 애한테 신경 쓸 게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애기 숙제까지 봐줘야 되고. 그럼 자식이 그거 알아주면 됐다. 아니 근데요 제가 작년에 우리 강아지가 새끼를 8마리나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새끼 뒷바라지 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강아지한테 뭐 북엇국 끓여주고 뭐 해주고 물려주고 하는데 정말 허리가 휘는 줄 알았어요. 강아지도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데 진짜 손주는 오직하겠어요? 아니 지금 야. 보니까 아니, 한 작년에 1년 사이에 예. 날씬해지고 몸이 아주 좋아 됐어요.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절대 애 낳으라고 독촉 안 해요. 혹시나 저한테 떠맡길까 봐. 아니, 근데 애를 정년퇴직하고 어떻게 찾은 자유인데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아니, 근데 애를 보시면서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네. 지금 저 형씨 아버님 박일준 씨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 손주를 보므로 해서 얼만큼 큰 에너지가 생기고 얼만큼 행복하고 얼만큼 맞아. 건강한지 네. 이거 진짜 본인이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한테 저기- 효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맡겨.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손주 있으세요? 계속. 그럼요. 아, 근데 셋이나 키웠지. 셋이나 키웠다고요? 그럼요. 키우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키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이 나이에 이만큼 건강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후를 즐기고 있잖아요. 저는요, 제가 얘 때문에 속이 썩어가지고 얼굴이 하얀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원래 검으시잖아요. 원래 검으시잖아요. 너 아들 얘기 다 들었잖아. 지금 안 된다. 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보네. 왜 그럴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봐주면 좋다는 거를 제가 확정을 지어드릴게요. 독박육아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저 아내가 이제 혼자 사니까 스트레스가 저한테 오는 거죠. 그죠? 잔소리할 사람 시어머니한테 하겠어. 친정 엄마한테 말하면 고생하는 거 말하면 좀 걱정할까 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거 아내가. 그럼 제가 또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내가 잔소리 들었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 하니까 돈이 잘 안 벌려. 그러면 아버님이 있으면 아버님한테 용돈이 적게 가. 그 아버님이 또 용돈이 적다 며느라고 며느리가 아니 여보 일이 어떻게 했길래 용돈이 적어. 자꾸 이런 전화 오잖아. 전화 못 오게. 그럼 내가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또 일을 못 해. 그럼 또 용돈이 적게 가. 또 용돈이 적게 가. 그래서 화살이 돌고 가정이 초토화가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66세. 여기 선생님도 66세. 동갑이에요? 아직 미용실도 하시고 건강하실 때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아이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 나이 주셨어. 66세들 가지고 왜 그렇게 얘들아. 아까 50세라고 하셨잖아요. 50세. 아니 어떻게 박일준 씨. 네. 이제 우리가 사성에서는 형 동생이지만 네.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돌볼 수 있는 손주가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손주를 돌봐주고 싶어도 손주 없어서 못 돌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니 왜 행복을 손주한테서만 찾으세요? 아니, 나는- 취미도 있고 친구끼리 만나러 가고 아니 여행도 나는 가고 내가 이거 가야지. 봐요. 나는 내가 지금 이 나이 때까지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손주가 12명이야. 외손주가 10명에다가 친손주 2명. 친손주 둘이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어요. 11살, 13살인데 아유 얼마나 개들 보는 재미에 이 나이에 맞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요, 아이고 맞아요. 강아지 8마리 말고 강아지 한 2마리만 더 키워 10마리만 키워봐 그럼 더 좋은 거 줄 거야 그럼. 아니 근데 우리 박일준 아버님께서 올해 66세라고 하셨잖아요. 66세까지는 괜찮아요. 4년만 더 봐줘. 근데 지금부터가 지금 걱정이라니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안 60대 된다고 그랬잖아요. 4년만 지금. 넘으면 70. 일은 넘으면 내 몸도 1은 힘든다고. 넘으면 안 된다. 여기가 할이 보는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딱 더도 바라지도 않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효가 돼요, 형우 동생. 왜냐면은 제가 요즘 아니. 졸업하면 내가 70이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일은 넘어서까지 봐달라는 거죠. 손주 봐주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형우 씨가 옳은 거야. 네.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도 네. 열심히 맡겨. 키워주세요. 이게 효도라니까. 그게 효도야 그게 효도. 형우야 맞아. 알았지? 네. 열심히 맡기는 게 그게 효도야. 벨효도 소리 다 듣네. 70 전이라도 몸이 아프고 부모가 힘이 들면 못 하는데 맞아. 지금 유난기 쌤이나 우리 박일준 씨 보시면 누가 그 뭐 70 이렇게 얘기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체력이 되고 본인이 능력이 되면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제가 이제 나이가 59이거든요. 근데 딸이 시집을 갔어요. 직장을 다녀요. 그럼 좀 있으면 손주 태어나겠네요. 아니, 빨리 애를 봐줄 테니까 애를 노래는데 이제 계획이 없다 그러고 자꾸 미루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나는. 그럼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난 당연히 보죠. 난 당연히 봐주네. 근데 자기 직장 생활에 있는 것 때문에 계획을 자꾸씩 미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럴 때 나서서 내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 애를 낳아.
그러면 되는데 내 말을 듣고서는 놀라 그러다가 엄마가 절대 안 봐준대요. 아, 그래. 그러니까 또 이제 쑥 빠지는 거야.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야 어디서라도 저희 빨리 한 명 데리고 오라고. 그렇지. 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이제 손주 딱 나들이니까 아 이쁘다 하시고 이제 귀찮으신 거야. 힘들으신 거야. 난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왜 그러냐면은 네가 날 낳아준 것만 해도 참 고마워 사실은. 뭐 고마운데 왜 네 할 일을 안 하냐 이거야 나는. 네가 키워야지 왜 날 보고 그걸 갖다. 아침 되면 죽겠어 내가. 왜 죽겠는 줄 알아? 아니 좀 새벽에 잠 좀 잘만 안 하면 뭐 애 옷 요즘에 또 애가 또 저거야 뭐라 그러나 그 저 사춘기라 그러나? 사춘기. 뭐 옷이 뭐 이거 벌써 사춘기? 아니 이게 뭐 옷이 이쁘니 안 이쁘니 저 할머니하고 싸워요. 그럼 난 그게 들려. 잠이 오냐고. 안 오지. 당연히 안 오지. 그럼 안 오지. 그러니까 내가 그게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아침에 귀를 밝다는 게 얼마나 좋은 아니 그러니까 건데. 애가 정신 태어나는 게 건강을 너무 거기서 찾아. 재밌지 않아요? 어머 어제까지 안 하던 애가 오늘은 자기가 옷을 갖다 골라 입고 아 요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머 그 발전이잖아. 애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저는 서건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워. 그거 아직 손주를 안 키워봐서 그래요. 키워보면은 아 그때 그 말이 정말 맞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아실 겁니다. 아니 근데요 이 주제가 70 넘어서 봐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잖아요. 100살이 되신 김영석 교수님을 인터뷰해봤더니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100년을 살아보시니까 어떤 시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랬더니 60대가 제일 좋았대요. 왜냐하면 부모님 봉양으로부터도 좀 이제 다 돌아가시거나 뭐 하고 자녀도 다 성장해서 오롯이 나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기여서 60대가 제일 찬란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찬란한 60대를 손주 똥기저귀 갈아주고 여손주 머리 쫑쫑쫑 따주고 이거 하느라고 모임도 못 나가고 더구나 70은 뭐냐면 체력이 안 따라줘요. 우리가 애정이나 열정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체력이 방전돼서 제 친구도 손주 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도리도리 짝짝꿍하다 목 디스코 왔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50, 60대 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르신 대상으로 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아프세요? 했더니요. 제일 아픈 게 1위가 아이 양육이에요. 부모로서는 키워요. 근데 손주는 걱정되기도 하고 이거 혹시 애따 뭐 좀 다치게 하면 사돈댁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모양이고요. 또 하나는 애들 안고 업고가 허리에 가해지는 게 보통이 아닌데 20, 30대 허리랑 5, 60대 허리는 달라요. 다르지, 그래서 그럼. 이게 효도가 아니라 불효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티벗의 투표창 열어놨습니다. 황혼유가 좋아요. 그런데 70 넘어서까지도 손주를 돌봐야 할까요? 아니에요. 70 넘어서는 무리예요. 이렇게 답변 열어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함께 티벗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분 가운데 10분 선정해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뭐 두 벌 자식이 더 곱다는 말이 있죠. 왠지 네. 자식보다는 그 자식이 낳은 자식, 손주가 더 예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야멸차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능미 씨는 이렇게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뭐가 제일 힘드신 거예요? 70 넘으면요 자기 몸도 힘들어요. 자, 체력이 안 이거거든요. 된다. 우리가 100세 시대 하지만 나이는 못 속이는 거예요. 맞아요. 60은 60대 기운이 있고 70은 70대 기운이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엄마들이 곱게 꾸미고 팔팔하게 다니니까 아주 70대 엄마를 50대로 알고 우리 엄마 건강하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부모는 속으로 골병이 들거든요. 형우아들아 부모들은 한 해가 가면 다르고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거든. 그런데 70 넘어가지고 손주를 봐달라고 입을 종종 꼬매버린다. 너무하시네. 근데 이걸 꼬매면 어떡하냐. 딴소리하잖아. 근데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을 꼬매면 어떡하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70 넘어서 손주를 봐줄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건강이 있기 때문에 봐줄 수가 있는 거지. 아니 70 넘어서 아니 60이 아니라 50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그거 어떻게 봐주겠어요, 그죠? 근데 70 넘어서 내가 손주를 봐줄 수가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왜냐?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내 몸이 그만큼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그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봐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잖아. 형우 씨, 네. 열심히 아버님한테 효도하세요. 네. 그런데 형우 씨, 그게 후회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정말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천년만년 건강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손주가 이쁘니까 자꾸 업어주려고 그러세요. 맞아. 아기가 이제 뭐 3살, 4살 때는 업으셔도 이게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몸무게가 20kg이 넘어요. 근데 쌀 10kg 드는 것도 무거운데 맞아. 어머니께서 자꾸 그 애를 업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업지 마세요. 허리 아파요. 업지 마세요. 그러는데 야, 얘가 언제까지 나한테 업히려 그러겠니? 더 크면 못 업어주니까 지금 이쁠 때 내가 업어줄 수 있을 때 업어줄래 하시면서 계속 업어주시다가 지난 추석에 척추 협착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 신경이 안 지나가서 다리 걸음을 못 걸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나는 어머니께서 나는 손주 보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이뻐하셔서 저도 맨날 해외로 지방으로 공연 다니니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래 어머니도 좋아하시니까 했었는데 그걸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내 딸 때문에 골병이 들어가셨구나. 자식들이 그 말 믿으면 안 돼. 네, 그러면서 근데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디 마트에서 허리뼈 하나 팔아가지고 다시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건강이 한 번 무너지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거를 지금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올해 68세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셔야지 부모님 건강한 게 자식의 가장 큰 복이잖아요. 이 자식은 젊은 우리가 봐야 돼요. 젊은. 아, 진짜로요? 60 넘으니까. 현여다, 현여야. 얘기 들어봤지? 네. 얘기 다 들었지? 부모님 몸을. 네 엄마 병원 가는 거 알아? 뭐 모르지? 난 다 좋아, 다 좋은데 아들 형우야, 네 딸이 말이야. 네 딸이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잖아. 얘가 핸드폰을 틀어놓고 춤을 춰요. 춤을 추는 건 좋은데 날 보고 같이 따라하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아니 걔가 무슨 트로트도 아니고 아이돌 춤을 춤이란 말이야. 그러면 BTS 거를. 애들이 막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다가 보면은 어유 막 힘이 무지하게 드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지 건강에. 야 나도 내 몸 가수시잖아요. 아무리 가수라도 이거는 안 해 나는 그래도. 근데 가수는 좋다 이거야. 엄마가 너 이렇게 된 거 봤니? 좀 이렇게 됐었어. 이렇게 된 걸 내가 맨날 병원에다 차에다 싣고 내가 병원을 데려가. 그럼 내가 얘한테 얘기를 못해. 왜? 네 딸 보다가 엄마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못하니까는 네가 알아서 키워. 자, 일단은 들어보세요. 춤이라는 건 건강에 엄청 좋은 겁니다. 네. 춤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춤이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또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정보가 있어요. 요즘에 어떤 곡이 유명한지, 아이돌이 누군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송에서 아 요즘 BTS 누가 인기던데요? 그러면 이 딸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 아빠가 쳐야지 왜 할아버지들은 추래요. 아니 저는 몸치거든요. 아니 근데 형님들 좀 도와주면 어르신들은 늘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말을 인용하면 움직이면 건강하다, 안 움직이면 움직이기 낫단 말도 있으시고 옛말에 인용하면 그리고 아니요. 공부도 때가 있다는 듯이 손주를 볼 때 귀여울 때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때 귀여울 때 안 봐주시면 나중에 아니, 그건 컸을 절대 때 얘기해요. 서로 어색할 수도 아니 있고. 우리 같은 아니요, 역시 연예인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 이게 절대 지방 가가지고 네. 새벽에 들어와. 네. 새벽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예민해 우리가. 그럼. 예민하는데 막 애들이 막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춤추고 막 그래가. 근데 네. 근데 뭐 날 보고 춤추. 내가 뭐 아이돌이. 아니 근데 인생이 건강에 좋으시라고 하는 아이돌이냐고. 건 건강에 좋으시라고. 아 요즘에 아버지가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이렇게 그 차를 한 6시간, 7시간 운전하다 보면 옆에서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제 제 딸이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거친 숨을 물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나 춤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아 저희 딸로 인해서 진짜 건강을 좀 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구나. 맞아. 예, 그리고 또 이 춤이라는 게 또 엔돌핀을 돌게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요, 그리고 그게 형우 씨, 문제가 형우 씨. 고맙다라는 생각이 그게 들더라고요. 문제가 아니고 춤만 추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춤만 추면 즐거운데 아예 한번 업잖아요? 앉잖아요? 그냥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5배의 무게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애 안아주면 손목 관절염 생기죠. 왔다 일어나서 하는 퇴행성 관절염 생기죠. 부모님을 종합병원 만들어 놓고 그대로 깍꿍 귀엽지 이러고 끝나라고요? 아,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지금 두 분 계신 분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시대가 다르잖아요. 장비빨이라 그러죠. 장비가 요즘 너무 좋아요. 딱 하면 유모차가 한 방에 팍 하면 무슨 펴져요. 3초면 딱 펴지고 딱 하면 접어지고 애 이렇게 둥가둥가 이거 힘들잖아요. 내려놓으시면 자동 바운서가 흥흥흥흥 기계가 흥흥 이래요. 맞아요. 애가 너무 그렇게 말했더니 장비가 좋아서 좋다고 말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그러면 애가 막 뛰어다니는 거 어떡할 거냐. 그걸 잡으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애 신발을 좀 무거운 거 샀더니 애가 좀 들뛰더라고요. 이렇게 장비를 활용하면 예전처럼 아니 그럼 그 둥가둥가 안 해도 로봇을 갖다 된다는 놓요 거예요. 로봇을. 로봇은 감동이 없잖아요, 뭐. 아 그렇게 좋으면 너희들이 키워. 제가 매일매일 안마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든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 1년까지만, 1년까지만 좀 키워주세요. 뭐라고? 1년 넘어서 좀 키워주세요. 근데 넘어서. 지금 네, 1년 넘어서까지. 자꾸 우리가 나는 본질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네. 자녀가 왜 양육을 부탁을 하겠어요? 맞벌이 부부잖아요. 시간이 없어 부탁을 하는 거지 놀면서 자기는 들어누워 놀면서 아빠 애 봐줘, 엄마 애 봐줘 그러진 그렇네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애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게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아마 손주가 고 나이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면 부모가 체력이 허용이 된다면 아픈 사람 못 보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부모가 체력이 허용이 되고 내 시간을 지금 황혼의 뭐 60대를 화려하게 손주를 보면서 좀 키워주면 70쯤 되면 애들이 다 이제 크죠. 그러다 일찍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안 죽어요. 손주 키우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나도 내가 이거 저기 뭐야 지금 얘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뭐냐면은 우리 그 손녀딸이 굉장히 귀가 밝아가지고 단추를 띠띠띠띠 눌러 그러면 어느가 누가 누르는지 알아. 이게 아빠인지 할아버지인지 누가 알아. 할아버지는 조금 늦어. 띠띠띠띠 늦어. 그럼 할아버지 하고 탁 뛰어나와. 그거만큼 좋을 수가 없어 그때는. 그때까지 좋아. 근데 와락하고 안 와. 와 그러면 딱 안았어요. 세상에 이게 30kg 넘냐 걔? 욱 하는데 팔이 이게 잘못된 거야. 내가 나지. 아니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아령도 하고 막 엮기도 들고 막 했거든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팔을 못 쓰겠는 거야. 아령을 그래서- 드실 필요가 없겠다. 그럼. 뭐라고? 아령을 드실 필요가 없겠어. 애가 아니면. 박일준 씨.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운동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손주를 같이 살 때는 나는 내가 그래서 운동을 해. 운동을 하는데 나는 그 손주 둘이다가 11살, 13살 사내 아이들이잖아. 우리가 집이 복층이야, 아래 위야. 걔들이 위에서 사는데 이놈들이 나만 보게 되면은 집에 총 있어 이렇게 저 물총 갖다 총을 갖다 주고서는 나보고 총싸움 하자 그래. 그러면 서로 쫓아다니면서 숨고 쫓아다니고 잡으러 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아래 위층으로. 그 바람에 내 이거 봐 내 몸에 봐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이거 유지하는 게 손주들하고 맨날 총싸움해서 그래. 아니 총싸움하고 같이 키우다 보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치매 예방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애가 좀 더 어렸을 때 이제 구구단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럼 구구단을 외우다 보면 이제 얘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그럼 할머니도 자 할머니 3 곱하기 3은 뭐야? 그러면 할머니도 3, 1은 3, 3, 2, 6, 3, 3, 5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자기도 이제 치매 예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우울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우울하셨었거든요. 제가 없었을 때 이제 제가 들어가고 나서 어머니가 우울증이 싹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이 모든 게 행복으로 바뀌더라고요. 맞는 얘기야. 그건 맞아. 그건 맞는 정말 얘기야. 정말 행복으로 바뀌어서 야, 그게 너무 야. 행복한 거예요. 저는. 너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행복은 너나 하고 너나 하고 내가 세상에 생긴 건 이렇게 생겨갖고 영어를 잘하게 생겼잖아 제가. 제일 고민이 나한테 와서 영어 물어보는 거. 누가? 우리 손녀딸이.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야 니네 아빠한테 물어봐라. 니네 아빠한테. 아까도 말해. 그래서 제가 팔이 지금도 굉장히 아파요. 아픈데 이걸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 나이다 막 아파 팔이. 아니, 걔 앉다가. 아니, 걔가 뛰어오는 거 앉다가 팔이 욱한 거야. 그래서 병원을 다니는데 쥐가 아냐고, 그거를. 모르지. 아니 근데 잠깐만, 얘기를 잠깐만. 여기 집중해 주세요. 왜? 여기 말씀하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팻말. 뭐라고 뭘까요? 돼 있어요? 자, 손주는 네. 큰 소리 따라요. 손주는 손주는 크게. 손주는
최고의 비타민이다. 최고의 악당이다. 저기 이게 이 일은 넘어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건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비타민보다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훌륭한 나는 비타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맞아요. 예? 자, 내가 왜 그러냐면 이 애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진짜 내가 밖에 나가서 좀 힘들고 좀 이렇게 몸이 좀 지치고 했던 것도 집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늘 내가 힘들 때마다 항상 손주들이 더 보고 싶어. 그러니까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아유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손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놀고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는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캠핑을 가요. 손주들 데리고 캠핑 가서 텐트 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해먹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머시멜론도 이제 밤에 캠핑 파이어 피워놓고 구워 먹어 가면서 부럽다. 그러지. 아니, 그래. 그러니까는 너 우리 본인이 집으로 하고 전화 싶어, 와봐. 본인이 가고 싶어가지고. 가족의 행복을 자, 위해서고. 결론은 손주는 따라해봐. 손주는 박일준 씨. 손주는 최고의 비타민이다. 최고의 악당이다. 아니 근데 여기 함익병 원장님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비타민도 과용하면 안 돼요. 맞아. 적당히 먹어야 돼요. 부모님이 체력도 있고 뭐 또 시간도 있으면 좋은데 전 참 안타까운 게 제 또래들이 어떤 거냐면 저희는 결혼할 때 내미는 청첩장이 곧 사표여야 됐어요. 결혼하면 처녀 때? 직장을 계속 다니기 못하고 또 겨우 다니더라도 아이를 가지면 그만둬야 됐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하고 애 실컷 키워놓고 근데 겨우 시집 보내거나 장가 보내서 나만의 일을 찾고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82년생 김지영에 나오듯이 이 딸이 또 아이를 낳으면 그래 내일 팽개 칠 테니까 너 다시 재취업해. 엄마가 하던 일을 또 그만둬야 돼요. 누군가가 잘 살려면 부인 아이들이 경제 어려운 거 알지만 또 다른 인생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부모 세대만 끊임없이 자기 인생도 없이 희생하고 시부모님 모시다가 아니, 근데 시부모님 모시다가 그걸- 내 삶 찾으자 그럼 또 손주 뒷바라져야 되다가 절대 이건 그건 아니죠.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희생이 아니라 예.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왜냐면 지금 사실은 맞벌이를 하잖아요. 요즘 구직난이 심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 딸이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가정 둘이 맞벌이 하면서 열심으로 뛰는데 그걸 갖다가 안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내 그런데다가 딸인데. 아니, 그럼 나라에서라도 뭐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요즘 제일 무서운 아니, 왜 이게 게 전부 다 엄마, 할머니만 하냐고요. 그거는 어쩔 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타고나길 우리는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요즘 사실 뉴스를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정말 경악한 일이 있는데 갓난아기를 태어난 지 얼마 된 어저께인가 뉴스를 보셨죠, 여러분? 네, 이렇게 아기를 저는요 정말 저런 상황에서 내 아이를 아이고, 수천 명 어떻게 도우미 중에 한 갖다가 분이에요. 맡길 수가 있는가? 네. 정말 그래서 형우 씨는 물론 박일준 씨가 생각할 때는 내가 70 넘어서 내가 몸도 근데요 그 몸이라는 게 이래요. 내가 꼭 아기를 봐서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럼 젊은 사람도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기를 봐서 그렇게 아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본으로 인해서 더 얻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지원 사격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원 사격 너무 감사하고 뚫리는 정말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빠듯합니다. 맞아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이거 지하철에 있는 거지들이 하는 거 이거 돌릴까요? 하나씩 복사해서 이렇게 돌릴까요? 그러니까 그 심정으로 왜 상황이 이렇게 됐어? 갑자기 여보이 들어왔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승무원이었어요. 여자들이 정말 로망이었어요. 그 직업을 관두면서까지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아이를 봐주고 있어요. 근데 다시 일을 만약에 경력 단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시키면 그 돈이 또 다른 아줌마한테 써서 또 애를 봐야 되고 어차피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해봤자 그게 또 아니고 남을 맡기는 거 아까 말씀하신 너무 불안한 말이에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돈을 부모님이 좀 드리더라도 부모님이 봐주시는 게 저희도 일할 때 마음이 편하고 좀 도와주십사 하는 거고 독박 육아에다 아들 두니까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에피소드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냐면 최근에 차를 타고 내 식구가 가고 있는데 뒤에 카시트를 타고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앞에 조종석이 있거나 이 조수석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앞에 보고 앞에 타는 거를. 그래서 엄마 나 앞에 타고 싶어. 계속 찡찡대니까 30분 찡찡대니까 엄마가 혼낸다는 게 너 자꾸 이러면 안 돼.
그럼 경찰 아저씨가 엄마 잡아가. 너 카시트 똑바로 안 앉아있으면 앞으로 오는 순간 엄마 잡아가. 엄마 평생 못 볼 건데 괜찮아? 딱 그때 제가 멋있게 보이려고 괜히 아내 달래주려고 힘든 아내한테 여보 걱정하지 마. 그런 일 있으면 내가 오라 그랬다고 내가 감옥 갈게. 걱정하지 마. 딱 그랬더니 아내가 화를 딱 내면서 왜? 내가 감옥 갈 거야. 가서 조용히 좀 쉬고 싶어. 내가 가려고 막아. 저한테 이랬어요. 내가 아내의 마음을 못 헤아렸구나. 그 정도로 힘들구나. 이게 에피소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젊은 엄마도 감옥 가는 게 나을 지경인데 나이 들고 한 그러니까 부모는 가정이 도와주면 어떡하겠어. 그게 희생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람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비타민은 맞아요. 아, 정답. 그 우울감도 없애주고 비타민이 되고 활력이 되는 건 맞는데 이 젊은 엄마의 체력과 우리 할머니의 체력은 너무나 달라요. 저희 딸을 학교에 보내려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등교를 보내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수술하시고 한 달 동안 제가 그 등교를 어머니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그래서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도 저는 할만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아이를 키울 때니까. 그러니까 제가 몸이 조금만 힘들면 되지 할만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기 등교 준비 한번 하시고 나면 오후쯤 되면은 이렇게 졸음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정말 바지런하셔가지고 생전 이렇게 안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딱 66세, 65세까지는 몸이 견딜만 한데. 옆에 이러면서 한번 보세요. 할만하시죠? 아니 진짜 나는 내가 정말 나는 내가 손주 자랑 한번 여기서 딱 할게. 두 번 안 하고. 우리 손주 지금 13살짜리가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인데 걔가 지금 쭉 자라오면서 걔는 공부밖에 몰라. 얘가 진짜 공부벌레야. 그 11살짜리는 이놈은 그냥 노는데 나랑 맨날 내가 너프라는 총이 뭔 줄들 몰라. 근데 걔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렇게 자라면서 이놈은 13살짜리는 이놈은 영재반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딱 하면서 그걸 보니까 손주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행복하고 비타민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조금 아까 우리 정말 선생님께서 말씀했듯이 맞아요. 진짜 그걸 남들 손에 맡긴다는 게 사실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부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우리 그 며느리가 또 그 음악을 해가지고 피아노를 하고 예대를 나왔는데 졸업하자마자 그냥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자기 꿈을 못 키웠어. 근데 그래가지고서도 어떤 간에 내가 애들을 봐주니까는 자격증까지 지금은 땄어.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근데 너무 그렇게 하는 아까워서 게. 그렇죠. 아니, 근데 저희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아까워서. 같은 경우는 뭔 자랑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잘해야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딸도 공부를 참 잘해요. 생각보다 저보단 나아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한 번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이제 한 번은 수련회를 2박 3일을 갔어요. 이제 얘가 없잖아요.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 딱 들어오더니 아유 참 쓸쓸하다, 외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 예, 손녀가 안 오니까.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얘가 섭섭해하죠. 그러니까 얘가 할아버지를 또 얼만큼 좋아하냐면 할아버지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요. 저랑은 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머니 할바인지 그렇게 좋아하면서 또 아유 좋다 하시면서 또 나한테는 야 너 언제 나가냐, 너 언제 가냐, 야 좀 나 좀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맨날 그 말씀 하시면서 속으로는 또 좋아하시고. 근데 또 제가 또 경제적으로 제가 막 그 2가지, 3가지를 쓰리잡을 잡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한 달 만에 다 빠져나가는지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맞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 솔직히 제가 좀 죄송하지만 어머니한테 좀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입장이 또 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럼 아이들한테 좀 할아버지를 좀 좋아하게끔 만들어주자. 할아버지를 좀 더 좋아하게 만들어주면 다 드렸네, 되겠다. 다 드렸어. 네. 모든 걸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근데도 뒤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나가니? 언제 철들래? 철드는 거는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드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서 진 빠져. 거기다 또 손주 키우면서 진 빠져.
70대면은 우리 몸 관리를 해야 되잖아. 내가 많이 아프다. 자식들이 날마다 와서 그 간병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주지. 저는 힘들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70 넘은 부모한테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세까지 30년 남으셨네요. 그동안 행복하게 사세요. 어머나. 이래야지. 아이. 70 넘은 부모한테 그거는 애를 제가- 봐달라는 제가 소리가 오히려- 어디서 나와? 제가 세상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면 이게 한마디 있더라고. 할게. 왜냐면 이게 정말 한 70 번- 넘어서 나머지 100세까지 30년 동안 뭐 할 거예요? 할 게 많지. 뭐래? 왜요? 노래하지 노래. 많아. 아니 근데 뜻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 왜 그러냐면 나는 굉장히 그 저기 한 게 뭐냐면 이 70이 넘잖아요. 그리고 60이 넘고 그러면은 어디 한번 딱 다치지 안 돌아와. 그러지. 재산이 이게 어디 있지요. 하나 부러지지? 그럼. 부러지면은 석 달, 넉 달 맞아. 가도 안 돌아와. 응. 그러면 이러고 다니면서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죠. 아니 내가 아까 팔 아프다고 그래 얘기했잖아. 아니, 제가 어떻게 병원에도 모시고 가겠죠. 병원을 왜 모시게 가고 아니, 이거 봐, 이거 봐. 다냐고. 이거 봐, 띠동갑. 띠동갑. 아니 왜 그러나 뛰던가.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예. 야, 그 뭐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지금 무슨 뭐 나이가 뭐 지금 해서 아니 뭐 뒤에 계셔서 몰랐지 나는 지금. 나는 항상 우에 있어. 우에 있는데. 예. 야, 아유, 그걸 열받아. 아유. 죄송합니다. 야라고 그래서 평소에 허든 버릇이 나와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일주나 그러는 게 사실 나는 그게 맞죠. 우린 그렇지. 그러죠. 그래. 네. 그런데 야 진짜 예. 손주를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지 나이 먹어가면서 손주를 돌볼 수 있는 내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맞아요. 이게 봐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더 몸도 마음도 더 그럼요. 늙어버려 피폐해지고 아니 근데 가만히 있을 시간도 없고 70, 그게 낫다니까? 70 넘어서 손주 본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도저히 아니, 근데 그럼 내 몸 관리를 해야 돼. 나 아프면은 누구 알아줘? 제가 그렇죠. 산삼 무지개 그럼. 사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산삼 먹고 죽은 사람도 살기 있어. 빠진. 네, 알겠습니다. 자, 아침마당 생생토크 마냥 나라면 함께하고 계십니다. 70 넘어서까지 황혼유가 과연 가능할까요? 네. 일단 몸이 힘드시다는 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체력 힘드시죠. 네, 제 한 몸 가누기도 힘든 나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요, 이게 손주 키우다 보면 또 비용이 솔찬게 든다고 그렇죠. 합니다. 최근 실제로 황혼 육아를 하고 계시는 조부모님께 여쭤봤대요. 자녀에게 손주 양육비를 받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77.6%가 받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하지만 그 조부모가 받는 월 평균 양육비는 5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7만 원 가량을 평균적으로 받고 계시는데 그거는요 시급으로 하면은 3,350원이어서 2019년 최저 시급인 8,350원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말 나온 김에 이런 질문은 좀 죄송합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박형우 씨는 부모님께 어느 정도의 비용을 일단은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죄송합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하다 그러잖아요. 네. 정말 죄송하게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들어가는 것도 빠듯하고 또 요즘 아이들은요 그 학원을 안 가면 왕따를 당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한 군데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 욕심이라는 게 한 군데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영어학원도 보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한두 푼이 아닌데 이것 봐라. 더 많이 들어가네. 애가 순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돈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나마 생신 때 좀 드리고 그리고 또 뭐 어버이날 이런 때 다 드리거든요. 틈틈이 자녀의 도리는 다 하지만 네. 육아 비용을 따로 드리지는 않는다는 그렇게 하기에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좀 아직까지는 힘들다라는 거를 좀 아버지가 아니 알아주셨으면. 근데 나는 그래. 네. 네가 돈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캠핑카 아니라 사드리겠습니다. 뭐 캠핑카? 네. 캠핑카를 내가 사줄 테니까 네가 나가. 아니 이번에 오죽하면 이번 앨범에도 나가라고. 그게 아니라 양육비를 이렇게 무슨 뭐 57만 원 아니라 난 5만 7천 원, 5,700원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에이 생일 땐 드렸잖아요. 생일 때 사위가 줬지 네가 줬냐? 아, 제가 드렸죠. 제가 밥 좋아, 사고 다 좋아. 했죠. 네가 네. 조금 줬다고 치자. 진짜. 와. 아니, 일단 자녀의 도리와 또 육아 비용은 다른 느낌이니까요. 뭐 생신 때나 어버이날이나 기념일에 그래, 아니, 그러니까 자녀의 내가- 도리는 다 하되 육아
육아 비용은 이제 별도의 그러니까 개념인 거죠. 육아 비용을 내가 진짜 네가 준다 그러면 내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한이대로 내가 안 받겠냐고. 내가 받지. 받는데 너는 나한테 줘본 역사도 없지만은 네가 그래도 아유 아버지 물론 뭐 걔들 뭐 또 뭐 학원비 뭐 어쩌고 학원비도 네가 되냐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되고 있지. 아, 네, 두 분 다투시겠네요. 이러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오신 분들께 미리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의견이 이렇게 나뉘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황혼 육아의 양육비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 아니다. 자식이 형편이 될 때 드려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얘기를 좀 제대로 한 분 한 분 들어보겠습니다. 양육비는 무조건 드려야죠. 왜냐면 요즘 혹시 과자 사보셨나요? 네.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할머니 나 깎아 먹고 싶어. 할머니 나 저거 장난감 사고 싶어. 애들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과자값이 옛날에 몇백 원 시절이 지났어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으려고 그래도 그게 하루에 하나씩 몇 번 사주다 보면 정말 돈 10,000원 가지고 과자 몇 개, 아이스크림 몇 개 사다 보면 그리고 애기만 먹나요? 어머니도 같이 드셔야지. 근데 그거를 한 번 사다 보면 이만큼 쌓여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어머니한테 다 해주세요라고 하나요? 맞아. 그게 결국은 양육비가 아이한테 다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께 양육비 말고 용돈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유, 집에서 애기만 보는데 엄마가 무슨 돈이 필요해 그러잖아요. 엄마도 여자고 엄마도 때 되면은 집에 입을 옷이 없네. 그럼. 옷 한 벌 사야 되는데. 아이고 뭐를 하나 해도 할 것이 없네. 이러면서 쓸 것이 많은데 에이 엄마들이 애기 키워주느라고 경제적인 그 일을 전혀 하지 못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 무조건 지금 드려야죠. 너무 맞아, 극단적인 벌써.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주 씨는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왜냐면 뭐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형우 씨한테 내가 양육비를 안 받아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에 우선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정말 넘치겠죠. 그런데 상황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내가 무슨 애 양육하러 들어온 보모도 아니고 그 꼭 그 월 뭐 무슨 저 월급처럼 매달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아니 열심히 살면 여유가 있으면 정말 드리고 싶은 게 자식 마음이고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아서 기분 뭐 좋은 거는 아닌데 어쨌든 내가 안 받고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제 연말에 보너스 같은 거 타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또 주잖아요. 그럼 받으면 기분이 좋죠. 당연히 받아서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저희들한테 이런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그리고 손주로 인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로 다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데려가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아니 그 내 아들이 아니잖아. 내 아들 아닌데. 전 아버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얼마 드리기 책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 100이면은 뭐 그렇게 드린다면 좋겠죠. 근데 10만 원 드리고도 막 5만 원 드릴까? 내가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은 참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있는 대로 주면 그 되지, 있는 애기들한테 우리 아들 며느리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뭐 우리 용돈 주는 건 그건 내가 사양을 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오히려 애들 도와주는 우리가 푸시해주는 게 더 있어.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 휴가 갈 때 우리 부부 저희들 비용 같이 내가지고서 들었어요? 그렇게 가는 걸로 그냥 했어. 그 내가 더 잘하잖아. 아니 저 형님 얘기는 들을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워낙 손주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그거 같고 나는 조금이라도 줬으면 좋겠어. 돈을 드리는 게 이해 맞는 아니, 거예요. 다 왜냐면 몇만 원이에요. 노동을 했는데 그게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남을 써서 이제 아이를 맡겨야 되는 불안하잖아. 근데 부모한테 맡기면 편하잖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항상 안전하죠.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을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다 그러더라도 월정액은 정해서 그럼. 딱 부모님한테 드리면 또 부모님이 먹고 살만하면 돈 받아서 나중에 다 모아놨다가 되돌려줘요. 아니 이 의견 약간 동의하는데 자식을 키울 때는 그 손주를 키울 때는 내 자식 보고 키워주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편하기 위해서 손주 올바르게 가르치고 싶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 돌봐주마 이런 마음으로 기르는 거기 때문에
무슨 부모가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자식들한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없는 부모 있잖아. 이러면 어떻게 생활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양육비는 당연히 줘. 저는 예, 드리는데 김지욱 씨. 있거나 없거나 그래도 노동을 하셨으니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뭐 직장 다니다 보면 월급이 잘 안 오르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막 10만 원 드리면 그다음에 15만 원 드리고 싶고 20만 원 드리고 싶고 하지만 잘 오르진 않아요. 저희도 입장에서 쉽진 잘 오르지 않아요. 않는데 최저임금까지 드리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렵죠. 그리고 종일 받을 때는 그것도 최저임금을 하게 되면 엄청 나거든요. 그 대신에 그래도 노동의 대가를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이게 모르겠어요. 세무 이야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에는 손주 환급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20-30% 정도는 드려도 손주 장난감 사주고 지금 장난감 지금 사주고 자꾸 이렇게 그럼, 또 다시 돌아오는 게 재욱 있더라고요. 씨가 지금 잘못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의 대가라 그랬는데 손주를 봐주는 건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사랑의 노동이에요. 대가지. 사랑의 기쁨의 대가. 대가지. 그건 노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더 지금- 얻어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이게 모성도 타고난 거 아니에요. 그걸 강요했을 뿐이에요. 손주도 노동이죠. 움직이는데 맞아.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살기 손주 빠듯하니까 도와달라 그랬는데 젊은 자식들이 살기 안 빠듯한 날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부모님한테 돈 줄 거 없다면서 여행은 다 가요. 해외여행은 다 가요. 왜? 맞아. 새로운 신상 휴대폰 다 사요. 그러신 분들도 보니까 있지만 옷도 아드님이 훨씬 더 부티난 옷 입으셨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그러고 싶지만 사실상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투잡, 쓰리잡 뛰지 않는 이상은 정말 제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여행 한번 이렇게 같이 가자 해서 가기도 하고 아 제가 그거 이렇게 문제였어. 야, 기준아. 여행에서 그거면 됐지 뭘 그 이상 더 근데 말해. 이제 그러면은 저가 이제 좀 서운한 게 뭐냐면 그럼 손주를 낳지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거든요. 낳아서 본인이 키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손주를 낳더라도 그러니까 나라에서 저한테 막 이렇게 다 잘해주시고 막 그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게 너무 힘드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손주를 더 낳지 말아야 되나? 원래 계획이 4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2명만 하고 끊자. 그리고서 이제 끊었는데 본인은 이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박일준 씨께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우리 형우 씨가 네. 만약에 매달 막 한 30만 원, 50만 원씩 용돈을 드려요. 네. 그러면 애기 봐주실 거예요? 당연히 봐줘. 결국엔 돈이구나. 결국엔 돈인가요? 돈이었구나.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근데 학교가 들어오는데 입금이 되면 내가 입금 조금만 해도 되면은 이 몸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슬라이딩 하는 거야. 아까 잘 움직이신다면서요. 역시 아까 잘 돈 얘기는 움직이신다고.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결국엔 돈이었구나. 얼마나 체력이 힘드신지 또 양육 비용이 얼마나 많이 네. 드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봤는데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오히려 손주를 봐주고부터 자녀들하고 더 오.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정신적으로 분들도 힘들더라. 계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 시시콜콜 간섭해. 어머. 패션에는 복고풍이 있어요. 레트로풍이 있는데 육아에는 복고풍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21세기 아이들의 새로운 육아법. 요새 또 뭐 인터넷에나 유튜브 들어보면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요건 요렇게 먹이세요. 뭐 아이 하세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냥 예전에 그냥 씹어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 닦다가도 입 닦고 그다음에 사투리 쓰는 할머니들은 나무로 난구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면 무식하다 위생적이지 않다 엄마 왜 이래 갖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손주를 봐주면서 자기 딸에게 욕먹은 어머니 얘기예요 아유 손주 봐주면 이지저지예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자녀로부터도 욕먹지 손주들은 할머니 무식하다 그러고 할아버지 무식하다 그러지 보니까 갈등이 너무너무 깊어지는데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손주 양육을 줄이거나 과거 양육 경험이 있는 275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에 따르면 17.8%가 자녀랑 갈등이 생긴대요 얘네들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네. 애 머리 안 묶어놓으면 또 난리도 치고 또 그러고 손주 갈등으로 황혼 육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3% 가까운 사람 많이 얘기했어요 맞아. 사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남편 흉 다시는 안 몰랐는데 한 번만 더 볼게요. 고돈에서 쫄딱 망해 컨셉 친정 엄마한테 얹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6살짜리 아이, 5살짜리 우리 엄마가 봐주셨는데 한 번은 딸내미를 데리고 우리 엄마가 회사 근처로 오셨어요. 저녁 먹자고. 세상에
제3 난민구가 아닌 줄 알았어요. 옷도 뭐 차림새가. 묻은 옷 입고 나오고 머리도 풀러 드러나고 두 분이 막 너무 심란하게 왔는데 그럼, 하필 또 그럼. 회사 사람이 얼마나 본 거예요. 힘든데. 그때 저는 지금부터 너무 멋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 봤다가 우리 애 봤다 우리 엄마 봤다 해서 좀 데리고 나오면 머리라도 좀 쫑쫑쫑 따갖고 나오거나 리본이라도 묶어주지 이게 뭐냐 싶었는데 그때 우리 엄마도 사실 보니까 치매 초기셨던 거죠. 그러니까 손주 보기가 왜 안 힘들어. 꾸며줘요? 왜 안 먹여줘요? 비타민 같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비타민 말씀하지 저 몰라서 그러는데 손주 보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요. 내가 우리 손주 5살 때 운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서울에 살 때니까 내 방송 없는 날은 애를 데려다가 내가 기르고 그랬는데 한 번은 방송이 한 새벽 2시에 끝났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애를 봐줘야지. 그러고 데려와서 아침부터 봐주는데 얘가 좀 누워있으려 그러면 할머니 일어나 소꿉장난하자. 조금 누워있으면 할머니 안 돼 우리 딱지치기 하자. 이런데 너무 힘들고 있죠. 그래서 희도야 할머니가 누워서 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안 돼 할머니 나 저기 야구놀이 해야 되는데 할머니 저기 가서 잡아. 아니야 일로 와 저리로 와 끌고 다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엄마 나 피곤해 하고 내가 울었다니까요. 근데 내 친구가 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손주 봐주는 거 잘해본전이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아들 며느리 출근하고 나면 퇴근할 때까지 손주를 보잖니. 근데 하루는 애가 넘어져가지고 얼굴이랑 다리랑 상처를 입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안색이 싹 변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며느리 눈치 보고 나 황혼유가 싫어. 나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손주. 근데 버릇이. 저희는 갈등이 없습니다. 뭐냐면 철저하게 제가 져요. 뭐냐면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옷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딸을 위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촌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약간 촌스럽다라고 했더니 네가 사 입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어머니 최고입니다. 이거 이쁩니다. 그러고서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맡겨드려야 되겠다. 자세가 딱 됐네. 맡겨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 반대 그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기 옷을 항상 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취향으로. 근데 제가 아기 어디 공연을 가다가 정말 예쁜 옷이 있어서 우리 딸이 입히면 예쁘겠다 해서 그 옷을 사왔는데 그게 어머니 취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 옷을 한 번도 안 입히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현준 씨가 옆에 있다가 엄마 예술이가 엄마 손녀기도 한데 박일이 딸이기도 해. 근데 어머니께서 그거를 좀 서운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저희 옷 살 때 가면 딸이랑 저랑 가면 할머니께서 이 옷 좋아하실까? 할머니한테 전해서 물어볼까?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옷 투정이 별로 없었는데 할머니가 어릴 때 사주거나 그래도 그냥 그대로 다 받고 왜냐면 또 약간 그런 거 있었죠. 저희 할머니 시대 때는 그냥 쌀강아지 그러면서 약간 남자 손주를 많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사주고 면 그냥 별 투정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그렇지만 놀아주는 것도 그렇고 다 힘들다고 이러시는데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머리를 잘 쓰면 저는 아들이 맨날 숨바꼭질하자 뭐 귀찮게 뭐 하자 그러면 숨바꼭질해 그러면 열세 아빠 찾아 그러고 딱 나가버렸어요. 한 번 나갔더니 아직도 아빠는 숨바꼭질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남아있어요. 못 찾았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옷도 요즘에 화상통화가 있잖아요. 화상통화 그러니까 옷을 할머니가 사줬어. 근데 정말 싫어. 애를 딱 입혀서 할머니 어머니 사준 거 옷 보니 너무 이뻐요. 애가 너무 좋아해요. 이 화상통화 끝나는 순간 그거는 장롱 놓고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입히고 안 나가면 서로 왜냐면 사준 마음도 받으면서 나중에 나갈 때 좀 창피하면 안 입히면 되는데 받을 때부터 인상을 찌푸리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유두리 있게 굴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아이들은요 할머니 이렇게 그 조부모하고 살았을 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정서 발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최고예요. 그건 정말 무시할 네, 수가 진짜 없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육아에서 지금 큰애들 얘기하는데 저는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아원 가기 전까지 나서부터 한 서너 살까지는 정말 친가족이 돌보지 않으면 아이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애가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길 소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중학생까지 맡아달라는 얘기는 좀 내가 볼 때 아들이 좀 심하고. 맡아주십시오. 네. 그냥 1살부터 시작해서 한 4살에서 유아원이나 가서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맞아요. 또 힘이 닿는 데까지는 옆에서 지켜봐줘도 보모를 들이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켜봐주면 훨씬 아이가 사고나 이런 위험도가 네, 떨어진다. 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물론 대부분의 육아 도우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가족만큼은 못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황혼유가 아무래도 오늘 티벗에 많은 사연이 왔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애벌레 콩밥 멜레 하면 다들 콩밥 맨다고 했대요. 애 보는 건 정말 힘듭니다 하셨고요. 다시 작았나 저는 보네. 손주 보니까요 주변에서 얼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손주가 보약입니다. 남편은 밥밥밥밥, 자식은 돈돈돈돈, 손주는 쿨쿨쿨, 내 관절은 골골골. 손주는 눈으로만 바라봅시다. 노래 만들어야 되겠다, 노래. 아유,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잘 읽으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거 본 거 같죠? 방금 봤어요. 방금 봤는데 너무 감정이 입이 되네요. 정말 잘 읽으셨어요. 네. 아유, 최고입니다. 자, 아침마당 생생동구 마냥 나라면 일은 넘어서까지 손주를 돌봐야 할까요? 말아야 네. 할까요? 이제 최종 결과 공개만을 남겨놓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박일준 박형우 부자께 여쭤볼게요.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나는 무조건 말어가 70% 이상 나오면 압도적일 것이다. 나 얘 손주 고등학교까지 봐줄 거야. 손주를 약속하셨어요? 돌봐줘가 돌봐줘가 나오면 나오면. 그러니까 손주를 돌봐줘야 한다라는 답변이 70%가 넘으면 봐주겠다. 네. 고등학교까지. 그러면 공약이네요, 공약. 박형우 씨는 손주를 돌보지 말아야 된다는 답변이 나오면 저는 그대로 맡기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람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투표 결과랑 상관은 없고. 자,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 결과에 박일준 씨의 황혼 육아가 달려 있습니다. 자, 최종 투표 결과 보여주세요. 일은 넘어서까지 손주를 돌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마라가 69%입니다. 대부분이 박일준 씨 편을 들어주셨네요. 이름 넘어서는 안 돼요. 맡기겠습니다. 난 차라리 오늘 이게 황혼 육아가 아니라 황혼 휴가를 좀 줬으면 좋겠어. 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손주들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니까 기분은 좋으시죠? 아유, 지금 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우리 향우 씨가 아버님께 오늘 뭐 철없이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다고 한 말씀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 여행 꼭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돈 될 때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감사하고 중학교 이상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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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